네, 안녕하세요. 댕규왕자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이어서 오스템 임플란트 편 제4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 분석을 해보면요. 앞으로 수익성이 개선이 이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실적 개선 확인하고 들어가면 이 종목은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13년부터 꾸준하게 매출액이 아름답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8%, 11%, 12% 했던 영업이익률이 2016년, 2017년 들어서면서 9%, 5%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 18년 때는 이제 5%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끝난 게 아니냐,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저조해서야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018년 실적을 보시면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14%가 증가를 하였고요, 영업이익이 22%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무려 이제 87%가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이제 5.8%로 아직은 5%대 영업이익률을 머물고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과거 이제 8%, 9%, 10% 하는 대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4분기에 이제 재고를 털어내게 되는데요. 뭐 제조업 기업들이요.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다시 회복하고 이제 가다가 4분기 뚝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경우도 보시면 이제 매출액은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영업이익률 자체가 이상하리만큼 4분기에만 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떨어지고 있는지 조금 살펴보니까요. 이제 4분기 재고를 털어내는 과정이 조금 보이고요. 그리고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서 약간의 그런 일회성 비용이 4분기에 출해되고 있다. 따라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단순히 장사를 못해서 뚝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한테는 매수의 기회가 4분기에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1등 기업은 최악의 실적이 보이지 않을 때 매수를 하면 높은 가격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실적이 악화될 때, 실적이 뭔가 뭐 일회성 비용이 출혈되거나 어떤 이유로든지 이렇게 악화될 때 주가가 이제 거기서 조금 하락할 때 거기서 담아야지 기회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을 보시면요, 4분기에 주당 순이익이 이제 조금씩 뭔가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겠죠.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주당 순이익을 보시면요, 지금 기업의 성장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2017년, 18년도에 EPS가 한번 뚝 떨어졌습니다. 2017년, 18년도에. 그래서 이게 왜 떨어졌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게 되었죠. 그래서 보니까 2016년부터 2018년에 대규모 투자를 오스 임플란트가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 자산에,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냐, 뭐 우리들처럼 금융에 투자해서 뭐 금융 이익이 또 금융 손실이나 금융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도 기업의 사업 보고서 읽어 보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있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그 부분은 조금 뭐 크지 않다. 큰 이유를 보니까 유형 자산이 증가를 했다. 여기 보시면 유형 자산이 보시면 2016년, 17년에 상당히 크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왜 유형자는 상당히 크게 이루어졌을까요? 대규모 설비에 투자를 했다. 그래서 이 가격 경쟁력을 앞으로도 더 유지를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겠죠. 음, 그래서 이제 수익성이 이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2017년, 18년도에. 그러면 이제 수익성이 엉망진창이 되었으니까 피해야 할 종목인가? 그렇진 않죠. 그럼 왜 이익률이 떨어졌지? 왜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장사가 안 돼서 그런가? 경쟁력은 여전히 업계 1등이다. 그리고 장사가 안 됐나? 아니다. 매출액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이것도 아니죠. 이것도 아니죠. 그럼 왜 이익률이 떨어졌을까? 앞으로 미래의 실적을 위해 대규모 유형 자산에 투자를 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또한 이익률 또한 감소를 해서 EPS 주당 순이익이 2년 동안 하락을 하였다. 근데 이거 보시면요, 예상 실적이 2019년, 2020년도 보시면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회복이 된다면 주가 또한 탄력적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를 최악의 실적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법인 진출
보시면요, 뭐 2006년부터 이제 뭐 미국에 진출했고 러시아 뭐 이렇게 엄청 많죠. 싱가포르, 태국 뭐 엄청 많습니다. 진짜 중국, 홍콩, 호주, 멕시코, 캐나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베트남, 카자흐스탄. 그리고 이제 2015년도 이제 넘어오면서 뭐 터키, 몽골,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또 보시면 칠레, 뉴질랜드.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전 세계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비용이 증가를 하겠죠. 처음에는 초창기에는요. 네, 비용이 증가하고 몇 년간은 이익률이 뚝뚝뚝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이익률만 회복이 된다면 충분히 네, 다른 임플란트 업체들보다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2위 업체인 덴티움을 보시면 덴티움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27%입니다. 영업이익률이 27%가 나온다는 것은 내가 장사를 열심히 해서 10,000원을 벌었는데 2,700원이 순수하게 내 주머니 안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오스템 인프라는 5%대입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아니 덴티움이 훨씬 더 성장성이 크고 뭐 앞으로 뭐 2등에서 1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더 좋은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덴티움이라는 회사가요. 영업이익률 27%그 이상 기록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2배가 되려면 영업이익률이 54%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 가능성이 클지 아니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앞으로 대규모 투자가 끝나고 여기서 본격적인 실적 회복이 나와서 곱하기 2는 이하면 영업이익률 10%대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클까요? 그리고 과거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대규모 투자를 하기 전에 영업이익률이 8%, 9%, 무려 11%까지도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제 생각으로는 덴티움의 영업이익률이 54%가 될 확률보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5%에서 앞으로 10%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확률이 더 크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덴티움의 영업이익률이 만약에 이 영업이익률이 최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영업이익률이 예를 들어 27%인데 지금 24%, 22%, 20% 이렇게 떨어진다면 주가 또한 하락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24%, 22%, 20%도 상당히 큰 영업이익률이긴 하지만 이미 지금 27%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는 일보단 조금 떨어질 일이 더 크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1등을 놓칠 것 같지는 않다고. 뭐 덴티움도 좋은 회사지만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이나 주가의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자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조금 더 물론 지금도 고평가 상태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저평가로 빠질 일이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등 기업 이런 종목들은 어닝쇼크 분기마다 쭉쭉 나올 때마다 여기서 주식을 사면 조금 더 좋은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퍼 자체를 보면요, 2013년부터 퍼가 이게 살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을 했었습니다. 64, 뭐 83, 뭐 이렇게 도달을 해버리니까 여기서는 너무 비싸다. 그래서 그냥 집어치울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뭐 시장성도 좋고 1등 기업이고, 뭐 그렇게 한데 주가가 워낙 비싸니까 이거를 감히 엄두를 내지 않는 그런 측면까지 왔었는데 2019년도에 이제 예상 퍼 실적을 보시면 23까지 뚝 떨어집니다. 네, 근데 아마 지금 온라인상 재무제표상 보면은 아직까지도 뭐 63 뭐에서 한 80 정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 그 수정이 아직 안 나와서 그렇지 그 예상 실적과 함께 수정이 나온다면 23까지 주가가 현재 상태에서 안 오른다는 가정하에요. 23까지 뚝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3까지 만약에 뚝 떨어지면 2013년부터 보시면 퍼가 물론 절대적인 퍼를 20으로 보면 그렇게 낮은 퍼는 아니지만 이 기업의 성장성과 프리미엄 그리고 이제 저평가되기 어렵다는 부분을 보시면 이 라인이 있죠. 20에서 한 30 라인. 네, 이 라인이 그나마 이 기업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 한번 보실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여기서 월봉으로 보시면 2012년부터 15년까지 1차 상승을 한 뒤에 2016년, 18년, 3년을 지금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일봉으로 보실게요. 네,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10월과 같은 이벤트 형식으로 떨어진 걸 제외를 하고는요, 이 라인, 5만 원대 라인에서는 충분히 주식을 담아서 보유할 수 있는 라인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파도 이 라인대에서는 23에서 25 수준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 추세가 다시 연봉으로 보시면 이 라인의 우상향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기업 분석 편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편을 보셨고요. 다음번에도 또 좋은 종목을 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